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희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400일차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남들에게 일부러 피해를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가 선의로 진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과를 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만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음에 세 가지를 넣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유감스럽다 등의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의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죠. 다음은 변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구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변명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하죠.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의도하지 않은 결론에 관한 내용도 어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성숙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실수를 인정하고 향후에 비슷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적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공을 던지거나 차고 놀다가 유리창이 깨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창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한 보상을 제한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빠르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복구하고 원래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털어놓고 잘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